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한동훈 김대남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우리 동훈이 항상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김대남 공작에도 당원 국민 압도적 선택,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하면서 김대남 이슈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대남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까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이슈에 불씨가 꺼질까봐 한동훈이 일일 일대남하고 있어요.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 이슈가 지속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이 여기에 목숨 걸었다라는 거는 김건희하고 세게 붙으려는 이런 명분을 삼기 위한 것 아닌가. 즉 보수 진영, 김건희를 칠 때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에게 등을 돌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지금은 반반이라고 봐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윤석열 해외 나가 있을 때 무력 시위 한번 했죠. 월요일날 이제 이 똘마니들 잔뜩 모아놓고, 야, 나 금배지 20개야. 내가 얼마든지 김건희 특검이건 대통령 탄핵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나 동훈이야. 이걸 한번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뭔가 딜을 해보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진짜 동훈이가 야, 이거 김건희 가지고는, 김건희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보수 진영이 다 죽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눈물을 머금고 김건희 특검을 바로 통과를 시켰겠죠. 그런데 199개 세팅해놓고 김건희에게 위협감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한동훈계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모아놓고 위력 시위를 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다. 니네가 갑이 아니라 내가 갑이다.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무슨 뜻이냐. 자, 힘이 내가 더 세니까 나하고 이제 딜을 하자. 협상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저는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협상 내용은 그거겠죠. 그 나에게 이제 당권은 나에게 다 달라. 넌 조용히 국정 운영이나 해라. 그리고 김건희 자꾸 설치는데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라.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손잡고 김건희를 치는 모양새를 만들면은 한동훈이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도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 김건희를 못 치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서 어떻게든 김건희를 지금 보내야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 다져나가려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반대를 하는데 김건희를 한동훈이 치는, 그것도 이재명과 손잡고 김건희를 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으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그 계획은 뭐냐? 윤석열을 압박해가지고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지금 한동훈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윤석열이 김건희의 목을 치는 게 되니까 한동훈은 정치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죠. 요 그림을 짜보려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특검 표결 때 99개 세팅하고 그죠? 어제 무력 시위한 거죠. 그제죠, 그제. 그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를 차기 대권 주자, 윤석열의 후계자로 인정을 하고 당에서는 손을 떼라. 윤석열은 당에서 손을 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를 보내라. 이런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무기로 쓰기 위해서 김대남 건을 지금 계속 이슈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일 지금 일대남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아마 이걸로 김건희를 강하게 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명태균. 명태균도 지금 막 여기저기서, 1일 1대남, 1일 1태균. 뭐, 그냥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명태균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기사 보셨을 텐데.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 탄핵, 감당되겠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 검찰에 잡히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명씨, 채널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 검사에게 묻겠다. 감당되면은 조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는 못할 거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대목이다. 명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이런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털면 그 녹취록에도 이미 공개가 됐어요.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가요? 강혜경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대통령한테 협박까지 했다. 내가 다 까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강혜경 씨에게 하는 그런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뭐 약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뭐 이런 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제 집 드나들듯이 대통령 자택을 들락달락 뭐 적어도 4-5차례 이상은 들락달락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별 얘기가 다 있겠죠. 그 녹취는 없을까요? 대통령 자택에서 물론 이제 대선 전이긴 하지만은 대통령 자택을 제 집처럼 들락달락 거린 사람 그리고 명태균 같이 이건 뭐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준석을 또 뭐 당대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경남에서는 이게 좀 차원이 김대남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남 지역에서 그야말로 방귀깨나 끼던 보이지 않는 손 밤의 대통령 경남의 밤의 대통령 뭐 이쯤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대통령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용의주도한 사람이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캐비넷에 지금 잔뜩 쌓여 있을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X파일이 명태균 뭐 캐비넷에 뭐 어딘가에 파일로 잔뜩 쌓여 있지 않을까. 그래 자신이 있는 거죠. 나를 키면은 끝난다. 윤석열, 김건희는 끝난다. 그러니까 검찰이 못 칠 거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게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까지 나온 것도 당장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긴 한데 그 이상의 무기를 명태균은 가지고 있다. 김건희 제가 볼 때 윤석열의 녹취록이 다량 확보돼 있지 않을까. 저 같아도 녹취를 해요. 나중에 보험 들어놔야지. 대선 때 그냥 도와주고 쌩까면 어떡합니까? 그 여론조사도 해줬더니 3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뭐 김영선 공천권으로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정치인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명태균이 하루 이틀 이런 일을 해온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보험 안 들어놨겠어요? 뭐가 터져도 터지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나를 칠 테면 쳐라.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늘
예, 페이스북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명태균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에요. 예. 배 고분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라는 선문답을 오늘 갑자기 또 남겼습니다. 이게 좀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죠? 명태균 씨가? 예. 배고픈 병사는 요게 맞거나 굶은? 예. 배고픈인데 이게 이제 요 받침을 잘 모른 것 같아요. 예.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예. 배고른 혹은 배고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잘못 쓴 것 같죠? 배가 고비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 뭐 배가 두 개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배가 두 개인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배고픈 배고픈을 이게 좀 어려운 글자죠 받침이. 배고른도 좀 어려운 글자고 배고픈도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맞춤법을 맞히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거다 보니까 잘못 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쨌건 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과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닙니다.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고 그 실드를 치려고 애쓰고 있는 현장인데 이게 김건희 윤석열 보라고 쓴 글 같죠? 이게 뭐 선문답 같아가지고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김건희 보라고 쓴 것 같아요.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국정감사가 됐건 뭐 검찰이 됐건 자기가 나가 싸울 텐데 내가 김건희 윤석열만은 지켜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거지. 내가 검찰에 나가고 싸우겠다. 김영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내가 나오겠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봐라. 나 배고프다. 빨리 입금시켜라.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 뭐 공천권을 더 달라?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이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막 대통령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 점쟁인지 사업가인지 정치인인지 정치 브로커로 봐야죠. 정치 브로커가 백주 대낮에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명태균의 이제 입에 윤석열의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명태균이 이제 그거는 본인이 확실히 얘기한 거잖아. 내가 그럴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오픈을 한 거고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창원지검 담당 검사가 아주 친윤계 검사로 악명을 떨친 사람이었는데 윤석열을 그냥 뭐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런 검사라고 그래요. 여자 검사인데 어쩌다 여자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이 수사에. 그래서 덮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뭐 계속해서 명태균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확실한 거는 명태균은 윤석열을 보낼 만한 하야 또는 한 달 안에 하야 혹은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거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뭐 무료로 많은 분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슈퍼챗이나 좀 쏘시고 저희 이제 무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죠. 명태균 씨 이번엔 넘어갈 수 있어요. 윤석열이 뭐 명태균 씨가 쥐고 있는 정도의 그 파일이라면 명태균 씨가 쥐고 있는 카드라면은 윤석열은 명태균을 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넘어갈 수 있는데 윤석열이 계속 집권할까? 명태균 씨.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한동훈 같아요? 아니면 다음에 이준석이 대통령 될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이 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게?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덮는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명태균 이 게이트를 민주당 정부에서 그냥 놔두겠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명태균 씨는 한 2, 3년 뒤에, 뭐 2, 3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내년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예, 정유라 어머니, 응? 최서원, 최순실 꼴이 날 수 있어요. 명태균은 남자 최순실이야, 명순실이야. 지금 명순실 징역 한 20년 이상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럼 남은 생을 최순실하고 옥중에서 식을 올리나? 영혼 결혼식을 하나? 이 판이 안 보여 지금.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그냥 넘어가겠냐고. 다음 정권에서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면 지금 살 길은 뭐냐? 양심 선언을 하고 공익 제보자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는 그게 답이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압박해가지고 조사 안 받는다고 이게 덮이냐고. 공소시효가 있는데 다음 정권 때는 무조건 파괴돼 있어. 이번에 덮으면은 가중처벌돼요. 가중처벌. 더 중형을 선고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명순실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야, 이게. 그래서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한 징역, 그래도 안 살 순 없지. 이 정도 사고를 쳤는데. 국가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공익제보자 지위를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예 뭐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빠져나가긴 좀 어려울 거고, 이제 요거는 쇠고랑은 차긴 차야 돼. 그런데 이제 1, 2년 정도에서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본인이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까고 한 달 안에 승부 보고 국민의 영웅이 돼야 돼. 이거 온 국민이 답답해 하잖아요. 매운 국민이. 의석수가 8개가 모자라가지고 한동훈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고 다 짜증나 있잖아. 이럴 때 본인이 다 까발기고 한 달 안에 하야 혹은 탄핵이 됐다. 이러면 국민적 영웅이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더라도, 예, 조사를 받더라도 참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예? 괜히 SNS에서 장난질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빠져나. 그게 살 길이야. 이재명 대표에게 빨리 연락해. 국감 중에, 예, 터뜨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수 진영, 조중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 제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지금 대놓고, 예, 대통령 탄핵을, 압박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조중동 중에서도 지금 중앙일보가 사운을 걸고 윤석열 정권을 들이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칼럼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탄핵을 압박하는,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예. 자, 힘이 센 사람일수록 권력자의 심기를 살핀다. 그러면서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비서실장의 비상시 대처 요령을 들어야 되겠다. 도중에 기분이 언짢으면 고개를 돌려 창밖에 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면 즉시 서류를 들고 일어나 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면서 나와야 된다. 그 당시 문고리 권력은 하루에 저녁 식사를 2번, 3번씩 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압수수색할 때 집에서 돈다발 썩는, 악취가 진동을 했다. 밥을 사고 돈을 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불었다. 오, 요즘 어른 기분이 어때요? 예, 황제가 따로 없었다. 이런 권력을 누렸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이 떠나가자 아들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 예, 심기가 불편하면 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예, 말을 하고, 예, 바로 튀어나와야 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은 아들을 다 구속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권력 주변 풍경도 예전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직 5선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선임 행정관은 김대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공격해달라고 사주를 했고, 이틀 뒤에 한동훈 당비 횡령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연봉 3억 원의 정부 투자 기간 감사 자리를 전리품으로 차지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팔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 민심도 지금 험악하다라는 거예요. 예, 골수 보수층도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눈살을 찌푸린다. 예, 지난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최소 4명이 이탈을 했고, 야당은 재상정을 예고를 했고, 여당 의원 몇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200표를 간단히 넘겨온다. 김 여사를 지켜온 여권의 길이도 냉담해진다. 한동훈 대표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떡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온갖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이번 국감에서 화제가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 결정적인 녹취록과 텔레그램이 튀어나와 스모킹건이 될지 알 수 없다. 이건 뭐 한동훈 그 회동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게 정설인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녹취록과 텔레그램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어쨌건 이 카드를 쥐고 있는. 그러면 바로 윤 대통령 레임덕에 빠지고 야권은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다.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거다.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 넣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자,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2부속실을 곧 공사가 끝날 거예요.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2부속실을 만들면은 김건희 라인 비서관들을 제2부속실로 다 보내려고 그러는데, 인원이 머릿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원이 다 많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이 김건희나 다른 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핵심 여권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러니까 수석들이 있는데도 막말을 하는 거죠. 민망한 언행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떤 말들이 뭐 오고 갔을지 대략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평소에 거친 언행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때 온갖 이런 상스러운 말들이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이 멧돼지 같은 새끼 방귀나 푹푹 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쓰지도 않는 놈이. 자,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은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고, 성남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김 여사가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적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고요. 자, 요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대목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이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차하는 순간 이 나라는 남미처럼 추락할 것이다. 크리프 리처드의 더 영 원스는 청춘을 예찬하는 노래지만 인간의 유한성을 잊지 말라고 서늘하게 경고한다. Cause tomorrow sometimes never comes.
나에게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없다. 뭐 이런 노래 가사를 인용을 했어요. 그렇다. 나에게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그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 가사는 까르페 디엠,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2000년 전 호라티우스의 비장한 명령을 변주하고 있다.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일 뿐이다.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에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대신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인답다. 윤 대통령이 부디 실기하지 말았다. 실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얘기죠.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에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윤석열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눈물로 아들이 아니라 아내의 구속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결국 탄핵될 것이다. 대놓고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자,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